황혼의 설렘 그리고 배신. 박미정 68씨는 막내딸의 결혼 이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남편과 사별한 지 12년,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며 멀어졌고 그녀의 삶엔 어느덧 적막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우울감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파크골프 모임을 통해 강명수 71씨를 만나게 된다. 점잖고 배려심 깊은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됐다며 외로운 마음을 털어놨고 그 진중한 태도에 미정 씨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미정 씨는 매주 반찬을 만들어주고 명수 씨는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모임 사람들에게는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나 5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명수 씨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도 자주 미루며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은 집안에서도 벌어졌다. 반지, 현금, 목걸이 같은 귀중품이 하나둘 사라졌고 미정 씨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레 명수 씨에게 말했지만 그는 발끈하며 오히려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다. 그날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모습을 감춘 명수 씨. 미정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명수 씨가 선물로 줬다며 되찾아간 물건이라 주장하자 증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미정 씨는 명수 씨 집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곳에서 미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명수 씨는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고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는 모두 미정 씨가 선물했던 것이었다. 미정 씨가 따지자 명수 씨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동안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됐잖아요. 배신감에 휩싸인 미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자식들이 준 선물까지 빼앗기고 마음까지 짓밟힌 현실에 무너질 법도 했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선다. 사람을 믿었다고, 사랑을 바랐다고 내가 죄는 아니잖아. 결국 미정 씨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황혼에 피어난 사랑은 씁쓸한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일부 늦깎이 사랑, 그 설렘의 시작. 박미정 68씨는 막내딸이 결혼하고 난 후 한동안 심한 공허감에 시달렸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12년,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혼자 남겨진 시간이 어느덧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막내가 떠난 빈집은 조용하고 넓었지만 이상하게도 갑갑했다. 친구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아도 다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골병 든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정 씨도 그렇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울컥했다. 나 이렇게 늙은 거야? 그러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파크골프에서 그는 강명수 71씨를 만났다. 처음엔 조용하고 점잖은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운동 후 그가 챙겨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인사에도 왠지 모를 설렘이 피어났다. 몇 번의 모임을 함께하고 명수 씨의 권유로 둘은 종종 따로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명수 씨는 조용한 말투로 아내를 10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며 그 외로움을 미정 씨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수 씨는 진지하게 말했다. 미정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 저랑 조금 더 가까워져 보는 건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댔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미정 씨는 그렇게 인생의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다. 이부 알 수 없는 거리, 균열의 시작. 처음 몇 달은 너무도 행복했다. 미정 씨는 매주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어 챙겼고 명수 씨는 그런 미정 씨를 다정하게 받아줬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이 관계는 둘만의 비밀로 간직되었고 모임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냈다. 그러나 5개월쯤 지났을까? 명수 씨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전엔 먼저 안부를 물으며 데이트를 제안하던 그가 이젠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다. 미정 씨가 이유를 물으면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라며 핑계를 댔다. 그러던 중 미정 씨는 자신이 아끼는 반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다. 처음엔 자신의 건망증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갑 속 현금, 자녀가 선물해준 목걸이 등 중요한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미정 씨는 두려웠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명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귀중한 물건이 몇 개 없어졌어요. 명수 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럼 더는 못 만나겠네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그렇게 그는 발길을 끊었다. 3부 배신의 끝, 그리고 다시 시작. 미정 씨는 며칠을 울다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꺼렸다. 물건을 다시 가져간 거라면 증여였다는 주장도 성립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절망에 빠진 미정 씨는 결국 명수 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들은 말은 더 큰 충격이었다. 언제 내가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미정 씨 혼자 만든 착각이에요. 명수 씨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미정 씨가 선물한 옷과 액세서리를 입고 있었다. 이 사람한텐 사별했다고 해놓고 바람이었네요? 명수 씨는 비웃었다. 그동안 나랑 있던 시간이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날 이후 미정 씨는 혼자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식들이 준 소중한 것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그러나 미정 씨는 끝내 주저앉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에도 다시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사람을 믿었다고, 사랑을 원했다고 내가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순진했던 거지.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황혼에 맞이한 사랑은 그렇게 씁쓸하게 끝이 났지만 박미정 씨는 다시는 쉽게 속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로이 삶을 다잡기 시작했다.